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공법을 매립식으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 세계박람회 전에 공항 개항이 가능해졌는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시도별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국민운동단체, 부산지역 운수정비업계도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차량용 엑스포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제 재개로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부산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정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공법은 매립식으로 결정됐는데 개항 시기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제시됐던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이 줄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 세계박람회 전에 공항 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의 쟁점 중 하나였던 공법. 부산시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부채식과 매립식을 혼합한 공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매립식 공법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채식은 국제 민간 공항으로 건설 및 운영한 선례가 없는 공법으로서 국제 기준 재개정 등에 장기간 소요되고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대신 2030 세계박람회 이전에 공항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단의 조치로는 4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바로 진행해 공사 착수 시기를 1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치도록 배치해 매립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활주로는 북측에 배치하고 여객 터미널 등 시설물은 남측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기간 단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상부 여객터미널 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2년 3개월 가까이 단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시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조성 공사에는 통합 발주 방식을 적용해 신규 대형 장비와 신기술, 신공법을 최대한 적용할 방침입니다. 건설 사업을 총괄할 전문 사업관리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사업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종합 사업관리, 즉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공사 착수 이전부터 적용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기 단축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에 대해 부산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과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국토부와 협의해 보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재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우선 오는 4월 2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박람회 현지 실사 등 협의회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16개 시도부시장, 민간 전문가 등 21명을 위원으로 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기회의와 박람회 유치 세미나,
시도별 엑스포 홍보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부산시와 국민운동단체, 부산지역 운수정비업계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4일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부산시 협의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등 11개 운수정비업계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식과 함께 차량용 홍보 스티커 부착 캠페인도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체계도 위기입니다. 백종원 국회의원이 소아 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비롯해서 이 소아과 폐업 등 필수 의료 체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산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이 필수 의료 공백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하태경 국회의원이 한국판 민주주의 재단을 만들어서 이 다른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격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대로 미얀마와 이란 등 민주화에 나선 나라의 인권 개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부산은 다음 달 초 엑스포 실사단 부산 방문을 앞두고 2030 엑스포 유치 열기가 점점 달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미애 국회의원이 부산역 광장과 북항 일대에서 열린 온 국민 엑스포 염원 걷기 대잔치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유치 열기 분위기 전해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엑스포 꼭 유치되길 응원해 봅니다. 네,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작권 같은 문화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문화 금융이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 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일반 금융 상품과 문화 금융이 이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 신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 이 문화 산업의 한 분야로 문화 금융이 성장할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전국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도 옛말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고금리 폭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작년 1월부터 11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인천과 서울이 20%, 세종이 23%, 전국적으로는 15% 정도 가격이 빠졌습니다. 전문가조차 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하락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고금리 태풍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칠 줄은 미국 FOMC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작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측한 지난해 금리는 0.9%. 하지만 실제 금리는 4.5%까지 뛰었고 올해 들어선 4.75%까지 상승했습니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지난 1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적용된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 부동산 바닥은 언제일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3고죠. 그쵸? 환율 높고요. 금리 높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높은데 이거를 받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따라서 급하게 집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이 시급한 경우 헐값 매물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주로 고점이 2021년 10월입니다. 예. 시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그때 대비해서 제 생각에 서울은 한 마이너스 30%,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지방은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예. 역시 한 30%, 한 40% 정도에 떨어진 단지들 모아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죠. 예. 거기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좀 골라서 내 집 마련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네.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객원 교수를 초대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중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제 재개로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축제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멈추거나 축소했던 봄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부산 바다축제와 불꽃축제, 비축제 등 부산의 봄부터 겨울을 만끽하는 축제들도 예고됐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관광 재개에 발맞춰 부산시는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관광객을 모으는 여행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시는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산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전세기형과 숙박형으로 관광객을 모으는 여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광객이 100명 이상 될 경우 400만 원, 150명 이상일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에 1박 이상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관광지와 차량, 식사 등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도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해 여행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에 그런 인센티브 제공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모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관광 FIT식으로 지금 거의 여행을 다니지 단체 관광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기존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결국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또다시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더할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15일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국제 크루즈선이 부산항을 입항하는 등 지역 관광업계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4일 동북아 평화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특히 한일 민간 평화 교류를 활성화해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희생되고 매장된 유골들을 조사, 발굴해 봉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추모 사업을 K-피스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광복 직후 일제징용자를 태우고 귀국 중 의문의 침몰 사고를 당했고 최근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거점 2단계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전기차 충전 거점 2단계 사업으로 영도구 신선 3동 공영주차장과 해운대 센텀시티 공영주차장 등 부산 공영주차장 12곳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37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지역 업체에 한정해 설치업체 공모가 진행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1단계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기 41대를 구축했으며 이번 2단계 사업에 이어 2023년 하반기 3단계 82대 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